벌리전 손흥민 100m 원맨쇼 미공개 장면 공개되자 영국 해설진들 소리 지르다 방상사고, 초유의 사태. 개인 통산 세 번째 10골 -10도움 달성을 아쉽게 놓친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호스퍼 캡틴 손흥민이 현지로부터 무난한 평점을 받았다. 토트넘은 11일 한국 시각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에서 2024 시즌 EPL 37라운드 홈 경기에서 벌리에 2-1 역전승했다. 수비수들이 해결사로 나섰다. 0-1로 끌려가던 전반 32분 페드로 포로의 동점골과 후반 37분 미키 판더펜의 추가골로 승부를 뒤집었다. 4연패에서 탈출한 5위 토트넘, 승점 63은 4위 아스톤 빌라, 승점 67와 승점 차를 4점으로 좁혔다. 두 팀 모두 정규리그 잔여 2경기를 남긴 상태다. 히샤를리송의 부상에 따른 이탈로 다시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풀타임을 뛰며 팀 승리에 이바지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공격 포인트는 나오지 않았다. 올 시즌 17골 9도움을 기록 중인 손흥민은 도움 1개만 추가하면 커리어 세 번째 10골 -10도움을 달성한다. 그러나 전반 42분 회심의 왼발 슈팅은 상대 수비수에 맞고 굴절돼 크로스바를 넘어갔고, 후반 33분 상대 왼쪽 측면을 허문 뒤 찔러준 크로스는 브레넌 존슨의 발에 맞고 골문 옆으로 흘렀다. 비록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손흥민은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으로 팀 승리를 이끌며 무난한 평점을 받았다. 축구 통계 사이트 소파스코어는 손흥민에게 평점 7.5점을 줬다. 토트넘의 두 골을 책임진 포로 8.0점과 판더펜 7.7점, 그리고 제임스 매디슨 7.7점에 이어 선발로 뛴 11명 중 네 번째로 높은 점수다. 또 다른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com은 손흥민에게 평점 7.1점을 부여했다. 선발 출전 선수 중 5번째 고평점이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평점 6점을 줬다. 판더펜이 9점으로 가장 높다. 2. 리버풀전 한 골 1도움 오른쪽 화살표 시즌 아웃 오른쪽 화살표 사우디 이적설까지 토트넘은 가격표 1030억 책정. 히샬리송의 이번 시즌은 부상으로 마무리됐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몇몇 팀들과 연결되면서 올여름 아예 토트넘 호스퍼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인 스퍼스웹은 12일 한국 시간 히샬리송은 지난 리버풀전에서 교체 투입 직후 한 골 1도움을 기록하는 등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 하지만 종아리 부상으로 시즌 잔여 경기에 뛰지 못하게 됐다. 또한 올여름 개막하는 코파 아메리카 출전도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히샬리송은 지난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에 합류했다. 당시 토트넘은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출전을 앞두고 정상급 공격수를 원했다. 에버턴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며 리그 검증을 마친 히샬리송이 후보로 낙점됐다. 그는 최전방과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었다. 이에 토트넘은 6천만 파운드, 약 1032억 원을 지불하고 히샬리송을 데려왔다. 하지만 그는 지난 시즌 리그에서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올 시즌 초반에도 확실하게 반등하지 못했다.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케인을 대신해 원톱으로 나섰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부상으로 인해 수술까지 받았다. 한 달가량 휴식을 취한 히샬리송은 다행히 복귀와 함께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시즌 초반 2개월 동안 리그 한 골이었던 히샬리송은 12월 초부터 2월 중순까지 12경기 9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이 아시안컵에 차출됐을 때 그 공백을 훌륭하게 메웠다. 하지만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무릎 부상이 발생하며 3월부터 2달 동안 리그 7경기 중 3경기밖에 뛰지 못했다. 이 역시 교체로 짧은 출전 시간을 받는 정도였다. 최근 리버풀을 상대로 한 골 1도움을 터뜨리며 오랜만에 공격 포인트를 정립했다. 부상이 아쉽지만 리그 기준 11골로 손흥민에 이어 팀 내 득점 2위다. 일단 히샬리송의 계약 기간은 2027년 여름에 만료된다.
붙박이 주전은 아니더라도 유용한 공격 옵션 중 하나다. 다만 히샬리송에게 거액의 이적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에 걸맞는 활약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변수는 사우디 클럽의 오퍼다. 영국 토크스포츠는 12일 사우디 몇몇 팀들이 히샬리송에게 관심이 있다. 알힐랄은 물론 알아흘리, 알샤밥 모두 구단 내부적으로 히샬리송 영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토트넘 측은 매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거액의 오퍼가 오면 말이 달라진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매체는 만약 사우디 클럽들이 히샬리송 협상 자리를 마련하려면 6천만 파운드 이상의 이적료를 제한해야 할 것이다. 토트넘이 에버턴에서 뛰던 히샬리송을 데려올 때 사용한 금액과 같다고 덧붙였다. 3. 비호감, 바이에른 뮌헨 점점 취해진다. 부임 3달 EPL 감독에게 몰래 제의. 다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 승승장구 중인 프리미어리그 감독이어서 의문을 자아냈다. 스카이 스포츠 독일은 12일 한국 시간 바이에른 뮌헨이 플리크 감독과 협상하기 이전에 올리버 글라스너 49 크리스털 팰리스 감독에게 접촉했었다고 전했다. 매체는 뮌헨이 랄프 랑닉 65 오스트리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뒤 새로운 감독 후보로 플리크 감독과 협상하기로 했다. 라면서 하지만 플리크 이전에 뮌헨은 또 다른 오랜 지인에게 접촉했었다. 주인공은 글라스너다 라고 밝혔다. 이어 글라스너는 크리스토프 프로인트 46 뮌헨 스포츠 디렉터와 오랜 친구 사이다. 대화가 오갔지만 크리스탈 팰리스가 글라스너를 내줄 수 없다고 알렸다 라고 덧붙였다. 글라스너는 오스트리아 선수 출신의 감독으로 2011년 은퇴한 뒤 2011년부터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잘츠부르크, 리퍼링, SV 리드, LASK 이상 오스트리아를 거쳐 그는 2019년 볼프스부르크 감독을 맡으며 분데스리가 무대의 모습을 드러냈다. 볼프스부르크에서 2시즌을 보낸 뒤 글라스너는 2021년 여름 아일라흐트 프랑크푸르트 지휘봉을 잡았다. 여기에서 글라스너는 부임 첫 시즌인 2021에서 2022 시즌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조별리그부터 레인저스와의 결승전까지 프랑크푸르트는 단 1패도 기록하지 않고 무패 8승 5무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스페인 명문팀 바르셀로나와 8강 맞결에서 1승 1무로 준결승에 진출했고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잉글랜드와 4강 맞대결에서 2승으로 결승에 진출했다. 지오반니 반브론코스트 49 감독이 이끌었던 레인저스, 스코틀랜드와의 결승전에선 승부차기. 승부 끝에 승리해 프랑크푸르트에게 차범근 전 감독이 뛰던 1979에서 1980 시즌 이후 42년 만에 유로파리그 트로피를 안겼다. 글라스너는 이후 2022에서 2023 시즌까지 프랑크푸르트를 맡고 지휘봉을 내려놔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2월 21일 로이 호지슨 76 감독이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난 크리스탈 팰리스와 4년 계약을 맺고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첫 도전을 하고 있다. 글라스너 부임 이후 팰리스는 리그 12경기에서 6승 3무 3패로 순항하고 있다. 호지슨 감독이 맡았던 이번 시즌 24경기에 서단 6승밖에 없었던 걸 감안하면 놀라운 반전이다. 뮌헨은 상승세를 타던 글라스너를 이번 시즌 종료 후 빼오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부임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감독을 빼오기란 쉽지 않았다. 결국 뮌헨은 오랜 절친에게도 퇴짜를 맞고 6관왕을 함께했던 플리크에게 손을 내밀었다. 독일 매체 빌트는 지난 8일 뮌헨의 새 감독 후보로 플리크 전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올랐다고 전했다. 이어 막스 에베를 50 스포츠 디렉터가 뮌헨 감독을 맡으려는 근본적인 의지가 있는지 에릭 터나흐 54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 측에게 연락했다. 우리 측 정보에 따르면 터나흐는 더 이상 뮌헨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는다. 터나흐는 최근 메뉴에서 새 시즌을 시작하고 싶다고 강조했었다.
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매체는 플리크가 핫한 후보로 떠올랐다. 칼하인즈 루메니게 68, 이사와 얀 크리스티안 드레센 56, CEO. 그리고 에베르리 플리크를 도울 것이다. 허버트 하이너 69, 미넨 회장은 플릭에 대해 좋은 면과 더 복잡한 면으로 중립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그의 육관왕 업적은 인정했다. 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매체는 하산 살리아미지 47. 전 스포츠 디렉터이자 플릭과 갈등을 일으켰던 인물이 지난해 56월 팀을 떠났다. 울리 헤네스 72. 명예회장과 논의 중이다. 라며 구단 내부에서도 다시 플릭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2월 미네는 상호 합의하에 토마스 투헬 51 감독과 이번 시즌을 끝으로 결별하기로 했다. 2025년 여름까지 계약돼 있었지만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12연패 실패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실제로 미네는 바이엘 레버쿠젠에게 분데스리가 우승을 내주고 말았다. 그러면서 미네는 새로운 감독을 찾아 나섰다. 사비 알론소 42 레버쿠젠 감독을 시작으로 우나이 에메리 에스턴 빌라 잉글랜드 감독 그리고 율리안 나겔스만 36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이 미넨 감독직을 거절했다. 나겔스만은 원래 오는 6월 독일에서 열리는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 2024까지 계약돼 있었지만 독일 축구연맹 DFB 이발 빠르게 2026년 여름 열리는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공동 개최 월드컵까지 재계약을 맺었다. 미넨의 다음 선택지는 랄프 랑닉 오스트리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었다. 랑닉 감독은 감독으로서의 커리어는 물론 레드불 산하 구단들을 관리하는 경영인으로서의 성과도 내면서 여러모로 미넨의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었다. 오스트리아 축구협회는 2일 공식 채널을 통해 랑닉 감독이 2024 우에파 유로 2024가 끝난 이후에도 오스트리아 대표팀을 이끌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미넨은 조급했는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잉글랜드에서 부진하지만 과거 바이에른 미넨 B팀 감독을 경험했던 에릭 터나흐 감독에게 접촉했다. 하지만 맨유에서의 두 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 터나흐가 역대 최악의 성적을 거두면서 미넨은 다시 플리크에게 눈을 돌렸다. 플리크는 지난 2019에서 2020 시즌 니코 코바치 감독의 수석 코치로 부임한 뒤 코바치가 경질되면서 2019년 11월 후임 감독으로 부임했다. 그리고 이 시즌 트래블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분데스리가 DFB 포칼에 성공했다. 뒤이어 열린 피파 클럽 월드컵, 우에파 슈퍼컵, 독일 슈퍼컵까지 우승하면서 6관왕의 영예를 얻었다. 2020에서 2021 시즌 분데스리가 우승까지 차지한 뒤 미넨을 떠난 플릭은 우에파 유로 2022 끝난 뒤 물러난 요아임 레브 전 독일 대표팀 감독의 후임으로 대표팀을 이끌었다. 플리크는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에서 또다시 조별리그 탈락을 경험했고 2023년엔 폴란드, 콜롬비아, 그리고 일본에게 1에서 4대패를 당하는 등 최악의 시련을 경험하며 123년 만에 처음으로 경질된 독일 대표팀 감독이 됐다. 이후 휴식을 취한 그는 바르셀로나 등 여러 팀들과 연결되기도 했지만 다시 미넨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생겼다.